이번 시간에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또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가치와 명분의 허구성, 이런 얘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늘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홀로 살아내는 실험을 한 결과 대부분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늘 만남을 가지고 있고 만남 속에서 존재를 합니다.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은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는 또다시 인간 간의 만남, 인간의 만남이 무엇일까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사회적 동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동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걷기도 하고 모체가 크게 도움을 주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태생부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최소 1년, 2년 정도, 몇 년 정도는 이렇게 키워줘야 생존이 가능한 것이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는 임에는 틀림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족관계이건 친구 친척 관계이건 직장 관계이건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산다. 이것이 보다 발전하면 국가도 되고 민족도 되고 이렇게 하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삽니다. 그러면 요즘 심리학에서도 이런 사람의 심리에 관한 문제,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심리적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규명하라고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서 칩거를 하거나 아니면 외톨이가 되어서 평생 동안 사회적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가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사회적 관계, 이것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에서 늘 사회는, 역사는 여기에 대한 기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과 개인이 양심과 양심이 만나서 정의와 진리를 말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를 들여다보면 늘 인간은 이런 어쩌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관계를 떠나서 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며 혹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왜곡된 삶을 살아왔던 것이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들여다보고 지금 현재 사회를 들여다보고 늘 매스컴에서 나타나는 뉴스들을 보면 언제 한번 평화로웠던 시절, 아름다웠던 시절이 없습니다. 그것은 존재하지를 않았죠. 여기에 사회적 관계, 사회학이 발달하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진행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러면 자, 사회적 관계는 불가피하다면 이 사회적 관계가 어떤 형태로 발전해 되어야 가장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가 될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 간, 가족 간, 뭐 어떤 관계이든 마찬가지죠. 자,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유지 발전하고 형성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라는 논의가 소위 정치 구조에 관한 논의, 사회 구조에 관한 논의, 혹은 이것들을 주도하는 사상, 이 점이죠. 사상에 관한 논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우리가 진행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자,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본다면 인간은 선함이, 정의가, 진리가, 평화가, 자유가, 이것이 인간의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는 없죠. 관념적으로는 옳다. 그런데 역사를 들여다보고 현재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사고해 봐야 된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할까라는 문제도 살펴봐야 된다. 자, 저는 서양의 사상을 기초는 저는 나름대로 스피노자의 이야기를 거론하고 싶다. 스피노자의 사상을 서양 사상의 기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다. 동양 사상은 군자는 대로행이다 라고 일단 저는 규정을 해보고 싶다. 군자연, 바람직한 인간연, 그야말로 선한 인간, 정의로운 인간, 양심 있는 인간에 대해서 가치론과 명분론을 중요시했던 것이 동양 사상이다. 군자는 대령이다. 소인배라 그러죠. 소인배, 마음이 옹졸하고 감정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한 아주 편협된, 성숙되지 않은 인간을 소인배라 그럽니다. 그런데 자,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한 스피노자는 사람은 원래 소인배야. 자기 자신밖에 몰라.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 이것이 사람은 욕망하는 존재다 라는 전제와 정의에 합당한 얘기죠. 자, 가치와 명분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차라리 가치와 명분을 내세우지 않으면 덜 슬퍼질 수가 있는데, 가치와 명분을 내세우고 오히려 소위 말하는 뒷구석이죠. 이면에서는 더 추악한 면을 가지고 있는 이중적 구조가 인간이다. 차라리 드러내놓고 자기 자신을 미화하거나 가장하지 않으면 차라리 덜 슬플 수 있을 것인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 서양은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 있는 그대로 인간관을 직시하고 그 다음부터 계약관계를 발달시켜 나갑니다. 동양은 군자는 대범해야 되고 양심에 따라야 되고 인간다워야 되고, 그래서 계약 같은 것보다는 사람의 도리를 더 중요시하죠. 뭐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어찌되었건 지금 현재는 서양이 동양을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든 물질적이든 어떤 의미에서든 앞서간다라고 해도 크게 과는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직시한 이러한 서양 사상이 오히려 더 인간을 있는 그대로 봤기 때문에 보다 더 솔직하고 진솔한 하나의 인간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자,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쭉 봤을 때 제노사이드라는 영어 단어는 집단 학살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집단 학살이 수없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굳이 열거할 것도 없죠. 자, 종교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집단 학살을 하였고, 사상은 사상이라는
하나의 명분과 가치로 집단 학살을 하였습니다. 폴포트 정권이 캄보디아에서 행했던 인간 학살. 자,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 원주민들을 총, 균, 쇠라는 이러한 무기로 지배해갔던 집단 학살의 역사. 이것도 인류의 역사이다. 사상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사상, 인간이 물질보다 앞서고 사람이 사람 본위의 세상을 만들자라는 의미의 계급을 철폐하고 소위 말해서 인간의 양심과 양심이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사회를 꿈꿨던 공산사회, 너와 나의 것이 따로 없고 모두가 공유하고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소비하자는 이 공산주의 사상은 6천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하나의 인류 사회에서 나타났던 실험으로 끝나버렸다. 늘 이렇게 명분은 앞서갑니다. 실질은 따라가지가 못하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보고 욕망하는 인간, 투쟁하는 인간, 야망을 숨기고 있는 인간,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정치적 현실이나 아니면 사회적 무슨 고단체라든지 아니면 종교라든지 이런 어떤 가치와 명분을 중요시하는 이러한 하나의 사회적 구조 메커니즘들이 앞면에 내세우는 것들은 늘 가치와 명분입니다. 어떤 국가도 어떤 대학도 어떤 조직도 정의, 자유, 진리의 실현을 명분으로 내걸지 않는 구조는 없습니다. 그러나 늘 그들이 행했던 어떤 행태는 역사에서 보면 우리에게 항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큰 슬픔을 안겨다 주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조선 2조 500년을 유지해왔던 유교 철학이라는 것도 사실 가치와 명분의 철학이죠. 이러한 가치와 명분이 실질적으로 위정자들의 입지와 지위와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된 부분이 너무도 많다. 결국은 이러한 선한 의지, 선한 가치, 바람직한 어떤 명분 이것을 내세워서 항상 상농과 양반, 산농공상 이렇게 해서 소위 농민이 된 노예가 농노죠. 농노의 형태를 유지시켜 왔던 것이 우리 조선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명분 하에서 명분을 하나의 이점으로 하나의 가치로 내걸고 실제로 행해왔던 이러한 정치 사상 구조가 거기에 달았던 것이 통합 농민 사상이었고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역사라는 것은 자세히 들여다보고 통으로 편집해 보면요, 인간이 어떠했는가, 인간이라는 사회적 동물은, 인간이라는 동물은 어떤 동물인가라는 것을 한번 다시 음미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가치와 명분이 오히려 우리를 더 슬프게 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남북이 분단이 되어 있고 지금 지구상에서 어쩌면 사상으로 분단되어 있는 유일한 국가이죠. 독일은 2차 대전의 패전국이었고 그들이 전쟁을 주도했던 나라입니다. 자, 우리 한국, 우리 한민족은 사실 2차 대전의 결과로서 남북이 분단이 되었죠. 우리는 우리의 자의에 의해서 분단된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고 일본이 침략당한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이 신탁함으로써 양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한민족의 것이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민족 분단의 슬픈 현실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자의적으로 나눈 것이 아닙니다. 왜? 결국은 약소 국가로서 일본의 침략의 결과, 일본에게 지배당했던 그 결과로 이렇게 남북이 분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 우리는 일본의 침략을 받고 그들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자, 백제 시대 때만 하더라도 우리의 문물을 일본에 전해주었던 기록들이 많이 있고, 쓰시마 정벌이라든지 외구의 토벌이라든지 사실상 5,000년 동안 거의 일본에게 오히려 어떤 뭡니까 우리가 혜택을 주고 도와주는, 그리고 어쩌면 다소 우월적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어떤 서양 문물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라는 전제하에서 어쩌면 물질적 사회관으로 무장한 이 일본이 명분과 가치의 조선을 그대로 침략해서 지배를 했던 거죠. 우리는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깊이 사고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하는 것들을 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도 가치론을 주장하는, 명분을 주장하는 정치 집단, 사회 집단이 그들의 숨은 어떤 의지, 야망을 어떻게 전개시키고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이런 시각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람이 한 명을 살해하면 살인죄가 되지만 다수의 100만 명 이상 다수의 인간을 살상하면 영웅이 된다는 것이 스탈린의 말입니다. 다 마찬가지죠. 자, 한 사람이 조금 비정상적인, 조금 사이코틱한 얘기를 하면 정신병자로 보지만 다수 많은 사람들이 정신 이상적인 발언을 하면 종교가 된다. 라는 것도 하나의 또 뭡니까?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런 얘기들이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왜 그런가? 인간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심, 인간의 본체를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정치, 정책, 전략을 세워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치 내지는 무슨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보면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1시간, 2시간 동안 깊이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어떤 시대에 일어났던 그 사건 자체를 암기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 역사가 현재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역사라는 것을 그렇게 깊이 세세하게 알 필요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통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까라는 점에 우리가 역사에서 통해서 배워야 됐던 하나의 뭡니까? 목적,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가치와 명분의 허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